여기 미국 법원인 거 몰라요? 영어 쓰세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한국말? 뭘 숨기는 거지? 제 신분증을 확인하시죠. 한국어는 제 권리입니다. 절차 없는 명령엔 따르지 않겠습니다. 내가 규칙이다. 따르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새벽 6시 30분 리버턴 연방법원 앞 주차장. 한민주 판사가 차에서 내리며 휴대폰을 귀에 댄다. 서울 시간으로는 저녁 8시 30분 어머니의 목소리가 한국어로 흘러나온다. 민주야, 어제 보낸 인삼차 받았니? 몸 좀 챙겨라. 네, 엄마. 잘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법원 들어가야 해서. 민주는 평소처럼 정문을 향해 걸으며 통화를 이어간다. 7년간 이 길을 걸어온 일상이다. 그런데 오늘은 다르다. 금속 탐지기 앞에서 데보라 케인 부경비과장이 팔짱을 끼고 서 있다. 48세의 날카로운 눈빛, 20년 경력의 권위가 온몸에 배어 있는 여성이다. 잠깐. 민주가 한국어 통화를 마치고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데보라의 목소리가 차갑게 끼어든다. 이 구역에서는 영어만 사용해야 합니다. 보안상 필요한 조치입니다. 민주는 잠시 멈춘다. 7년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지침이다. 그녀는 침착하게 답한다. 죄송하지만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 신분은 신분증과 출입 승인서를 제시하세요. 민주는 가슴에 걸린 연방판사 출입 배지를 꺼내 건넨다. 데보라는 배지를 받아들고는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유니폼 포켓에 밀어 넣는다. 잠깐, 제 배지인데. 절차가 끝날 때까지 보관하겠습니다. 가방을 열어보세요. 민주의 서류 가방에서 오늘 심리할 사건의 메모들이 나온다. 그중 하나는 한글로 적힌 개인 메모다. 피고 측 증인 3명, 오전 10시 도착 예정, 통역 필요 여부 확인이라고 적혀 있다. 데보라가 그 메모를 집어들더니 의도적으로 천천히 찢어버린다. 바닥에 한글 조각들이 흩어진다. 보안상 의심스러운 문서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민주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끼지만 표정을 굳건히 유지한다. 주변에 서 있던 다른 경비요원들은 시선을 피하거나 모른 척한다. 그중 헤일리 스콧이라는 27세 초임 요원만이 불편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지금 제기하신 행위들을 정확히 기록해 두겠습니다. 민주는 시계를 보며 속으로 중얼거린다. 오전 7시 12분 정문 금속 탐지기 앞 데보라 케인 부과장 언어 사용 제한 발언 폐지 무단 보관 개인 문서 훼손 기록하세요. 우리는 절차를 따르고 있을 뿐입니다. 보안실에서 추가 검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데보라가 민주를 보안실로 이끈다. 작은 밀실 같은 공간이다. CCTV 하나가 모서리에 달려 있지만 데보라는 자신의 바디캠을 슬쩍 꺼버린다. 여기서 최종 신원 확인을 하겠습니다. 성명과 직책을 말씀하세요. 한민주 연방지방법원 판사입니다. 판사라고요? 데보라가 비웃듯 말한다. 판사라면 당연히 우리 보안 규정을 준수하실 줄 알겠지만 방금 전 외국어 사용은 명백한 위반 행위였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참지 않는다. 부과장님, 지금 재개하시는 모든 발언과 행위는 연방법원 내에서의 공무원 직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 배지를 즉시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협으로 들리는데요. 여기서는 제가 책임자입니다. 문이 닫힌다. 하지만
민주의 눈빛에서 분노는 사라지고 대신 차가운 집중력이 스며든다. 그녀는 증거를 세고 있는 것이다. 시간, 장소, 증인, 발언 내용, CCTV 위치까지. 변호사 시절부터 체득한 법적 마인드가 작동하기 시작한다. 10분 후 민주는 배지를 돌려받고 보안실을 나선다. 데보라는 마지막까지 오만한 표정으로 말한다. 다음부터는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판사님.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한다. 물론입니다. 모든 규정을요. 그 순간 그녀의 목소리에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다. 데보라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민주가 법원 복도를 걸으며 머릿속으로 계산한다. 리버턴 연방법원 로비와 입구는 총 12대의 CCTV로 감시되고 있다. 보안 요원들은 바디캠 착용이 의무지만 실제로는 임의로 끄는 경우가 많다는 내부 제보를 기억해낸다. 지난해 법원 직원 회의에서 나온 지적사항이었다. 판사실에 도착한 민주는 서류처를 정리하며 오늘의 법정 일정을 점검한다. 오전 10시부터 진행될 사건은 시민대 리버턴시 보안국 소송이다. 시민들이 과도한 보안 검색과 권력 남용을 주장하며 제기한 민사소송이다. 서류를 넘기다가 민주는 눈을 멈춘다. 법무부 민권국 DOJ 시벌라이츠 디비전 연락처가 적힌 메모가 파일 사이에 끼워져 있다. 언제 넣어둔 것인지 기억나지 않는다. 아, 맞다. 지난달 연방판사 워크숍에서 받은 자료였다. 공공기관 내 차별 신고 절차에 관한 안내문이다. 또 다른 메모도 눈에 띈다. 법원 내부감사실 인스펙터 제너럴 보고 라인이 정리되어 있다. 우연이라기엔 너무 적절한 타이밍이다. 창밖을 내다보니 법원 앞 계단에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지역신문 기자도 보이고 얼마 전 법원에 민원을 제기했던 시민들의 얼굴도 보인다. 오늘 재판에 대한 관심이 예상보다 높은 것 같다. 민주는 오늘 심리할 사건에 관련 자료를 다시 살펴본다. 피고 측 증인 명단에서 한 이름을 발견하고 눈을 크게 뜬다. 데보라 케인 마이너스 리버턴 연방법원 부경비과장. 그녀가 별건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개인적인 모욕과 공적인 직무가 한 점에서 만나는 순간이다. 민주는 깊이 숨을 쉰다. 감정적 대응은 금물이다. 모든 것을 절차와 법리로 해결해야 한다. 법복을 입으며 민주는 마음속으로 다짐한다. 오늘은 개인 한민주와 판사 한민주가 만나는 날이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오직 판사만이 존재한다. 9시 50분 법정 준비가 완료된다. 방청석에는 기자들과 시민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다. 분위기가 묘하게 팽팽하다. 평소의 일상적인 민사재판과는 다른 긴장감이 흐른다. 민주가 판사석에 오르기 전 법정 서기가 다가와 속삭인다. 판사님, 혹시 오늘 아침에 입구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데보라 부과장이 무척 예민해 보이던데. 민주는 고개를 저으며 답한다.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아침이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르게 생각한다. 평소와 같지 않은 아침이 될 것이다. 법정에 입장하며 민주는 피고 측 변호사석을 확인한다. 네이선 로엘 변호사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앉아 있다. 45세의 베테랑 변호사로 공공기관 소송 전문가다. 그는
아마 안전상 고도의 재량권이라는 정가의 보도를 들고 나올 것이다. 본 법정을 개정합니다. 민주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진다. 그 순간 그녀의 개인적 경험과 공적 책무가 묘하게 교차한다. 하지만 법복을 입은 그녀는 오직 법과 정의만을 대변한다. 오늘의 심리는 절차와 증거에 의해서만 진행될 것입니다. 그 선언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 법정의 모든 이들이 그것을 감지했지만 아직 아무도 그 진정한 뜻을 알지는 못했다. 원고 측 첫 번째 증인을 호출하겠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마야 브룩스를 증인석으로 안내한다. 22세의 저널리즘 전공 학생, 긴장한 얼굴이지만 눈빛은 또렷하다. 증인은 지난 3월 15일 리버턴 연방법원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공개 재판 취재를 위해 법원 외부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합법적인 취재 활동이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마야의 목소리가 떨린다. 데보라 케인 부과장이 다가와서 즉시 촬영을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공공장소에서의 취재권을 설명했지만 그녀는 제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아 객관적 사실만 진술하세요. 민주가 조용히 개입한다.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증인이 차분히 증언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마야가 심호흡을 한 뒤 계속한다. 휴대폰을 압수당했고 촬영한 사진들이 삭제되었습니다. 제가 기자증을 보여주며 항의했지만 보안상 필요한 조치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반대 신문에 나선다. 증인은 법원 보안 규정에 대해 사전에 숙지하고 있었습니까? 공개된 보안 규정은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 압수나 자료 삭제에 관한 규정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민주가 개입한다. 원고 측은 해당 보안 규정의 명문화된 조항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원고 측 변호사가 서류를 들어 올린다. 판사님, 리버턴 연방법원 공식 보안 매뉴얼에는 그러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증인은 69세의 베트남전 참전 용사 얼 시먼스다. 지팡이를 짚고 증인석에 선다. 증인은 언제 리버턴 연방법원을 방문했습니까? 지난해 11월 군인 연금 관련 소송 때문에 왔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얼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다. 입구에서 지팡이 검사를 받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경비요원들이 제가 위험한 행동을 한다며 바닥에 눌러놓고 얼이 잠시 말을 멈춘다. 법정이 조용해진다. 제가 베트남에서 다친 다리 때문에 움직임이 부자연스럽다고 그것을 의심 행동으로 분류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서류를 제시한다. 판사님, 이것은 리버턴시 보안국의 내부 매뉴얼 일부입니다. 시민 위험도 분류 기준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민주가 서류를 검토한다. 그 안에는 비정상적 언어 사용, 특이한 신체 움직임, 외국인 외모 등의 기준들이 나열되어 있다. 이 매뉴얼은 언제부터 사용되었습니까? 증인이 제출한 의료 기록과 사과 문서를 볼 때 최소 5년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세 번째 증인은 헤일리 스콧이다. 27세의 초임 경비요원, 오늘 아침 민주의 사건을 목격한 당사자다. 그녀는 극도로 긴장한 상태로 증인석에 선다. 증인은 리버턴 연방법원 경비요원으로 재직 중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업무 중 특별한 지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헤일리가 주저한다. 시선이 방청석의 데보라를 향한다. 데보라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노려보고 있다. 증인은 진실만을 말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주의 목소리가 따뜻하지만 단호하다. 네. 상부에서 특정 언어 사용자나 외국인 외모의 방문자들을 특별히 주의하라는 비공식 지침이 있었습니다. 법정에 술렁임이 일어난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침입니까? 영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의심 대상으로 분류하고 추가 검사를 실시하라는. 하지만 이것은 공식 매뉴얼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즉시 일어난다. 이에 있습니다. 증인이 추측과 소문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헤일리가 목소리를 높인다. 추측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들었고 오늘 아침에도. 그녀가 갑자기 말을 멈춘다. 민주와 눈이 마주친 것이다. 민주는 조용히 말한다. 증인은 오늘 아침에 대해 증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시스템적 관행입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새로운 증거를 제시한다. 판사님, 이것은 법원 로비 CCTV 영상과 음성 기록입니다. 지난 6개월간의 보안 검색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된다. 다양한 상황들이 빠르게 지나간다. 한국어를 하는 방문자가 추가 검사를 받는 장면, 스페인어로 통화하던 변호사가 제지당하는 장면, 중국어 서류를 가진 시민이 서류 검사를 받는 장면들이 연이어 나온다. 이 영상들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네. 영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추가 보안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민주가 법정을 정리한다. 증거와 증언을 종합해 볼 때 리버턴 연방법원에서는 공식 규정과 다른 비공식 지침이 운영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춘 뒤 계속한다. 이제 피고 측 증인을 들어보겠습니다. 피고 측 증인 데보라 케인을 호출합니다. 데보라가 증인석으로 향한다. 20년간 쌓아온 권위가 그녀의 걸음걸이에 배어 있다. 하지만 오늘은 그 권위가 시험대에 오르는 날이다. 증인은 리버턴 연방법원 부경비과장으로 재직 중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 네이선 로웰이 신뢰를 회복하려고 노력한다. 증인의 보안 업무는 어떤 원칙에 따라 수행됩니까? 연방법원의 안전과 질서 유지가 최우선입니다. 모든 방문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앞서 제기된 언어 차별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데보라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다. 차별이 아닙니다. 보안상 의사소통이 명확해야 하고 위급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공통 언어가 필요합니다. 원고 측이 반대 신문에 나선다. 증인은 영어만 사용 규정이 공식 매뉴얼에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공식적으로 명문화되지는 않았지만 실무상 필요한 지침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지침을 만들었습니까? 데보라가 주저한다. 보안 업무의 현실적 필요에 의해 자연스럽게. 증인이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시행한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 민주가 개입한다. 증인은 바디캠 착용 의무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오늘 아침 7시 12분경 증인의 바디캠은 작동 중이었습니까? 데보라의 얼굴이 굳어진다. 일시적인 기술적 문제가. 증인은 선서하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민주의 목소리가 더욱 엄중해진다. 바디캠을 의도적으로 끈 것입니까? 보안실에서의 민감한 업무를 위해 법정 서기가 민주에게 서류를 전달한다. 민주가 그것을 확인하고는 놀라운 발표를 한다. 법정에 새로운 증거를 제시합니다. 리버턴 연방법원 통합 보안 시스템의 백업 서버에서 복구한 영상입니다. 대형 스크린에 새로운 영상이 재생된다. 보안실 내부의 모습이다. 데보라가 한글 메모를 찢어버리는 장면, 바디캠을 끄는 장면, 민주를 하급 직원 취급하는 장면들이 선명하게 담겨 있다. 법정이 숙연해진다. 영상 속에서 찢어진 한글 메모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지는 장면이 클로즈업 된다. 민주가 천천히 말한다. 이 법원은 다국어 통역 시스템을 갖춘 연방기관입니다. 한국어, 스페인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정 언어의 사용은 위험 징후가 아니라 권리의 구성 요소입니다. 데보라가 변명을 시도한다. 보안상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판사님도 이해해 주실. 민주가 단호하게 말한다. 증인은 지금 법정에서 판사에게 개인적 호소를 하고 있습니까? 그 순간 데보라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의 심각성을 깨닫는다. 개인적 감정과 공적 직무를 혼동한 것이다. 민주가 계속한다. 법정은 개인적 관계가 아니라 법과 증거에 의해 운영됩니다. 증인이 오늘 아침 저에게 한 행위들은 개인 한민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법원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에 대한 권리 침해였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추가 증거를 제시한다. 판사님, 이것은 지난 7년간 리버턴 연방법원에 접수된 언어 및 인종 편향 관련 민원 기록입니다. 총 14건이 접수되었고 모두 조사 없이 기각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서류들이 정리되는 소리만 들린다. 14건의 민원 기록이 하나씩 법정 기록에 편철된다. 민주가 엄숙하게 선언한다. 본 법정은 데보라 케인 증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 첫째, 법정 모독죄 적용. 둘째, 공무집행 중 권한 남용. 셋째, 증거 훼손. 이 사안들은 별도의 형사 절차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녀는 잠시 멈춘 뒤 계속한다. 또한 법무부 민권국과 법원 내부감사실에 공식 통보하여 리버턴 연방법원의 보안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청합니다. 데보라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20년간 쌓아온 경력이 무너지는 순간이다. 피고 측 변호사 네이선이 마지막 변론을 시도한다. 판사님, 보안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안전을 위한 고도의 재량권이. 민주가 판례를 인용하며 반박한다. 재량권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연방대법원 판례 YICK 워비 하프킨즈에서 확립된 바와 같이 법의 평등한 적용은 헌법적 원칙입니다. 개인의 안전한 편견이나 관행으로 이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법정이 고요해진다. 민주의 다음 말이 이 사건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법정은 이 시간 후 최종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오후 2시 리버턴 연방법원 법정이 다시 열린다. 방청석은 완전히 가득 찼다. 지역 언론뿐만 아니라 전국 매체들도 모여들었다.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 분쟁을 넘어 사회적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 민주가 판사석에 오른다. 그녀의 표정은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이 판결이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시스템의 개선이 되어야 한다. 본 법정의 최종 판결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진다. 먼저 본안 사건에 대해 판시합니다. 원고들이 주장한 리버턴시 보안국의 권한 남용과 차별적 관행에 대해 법정은 다음과 같이 인정합니다. 민주가 판결문을 읽어내려간다. 첫째, 피고 기관은 공식 규정이 없는 언어 제한 지침을 비공식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이는 수정헌법 제14조의 평등 보호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둘째, 외국어 사용을 의심 요소로 분류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입니다. 셋째, 바디캠 미착용과 증거 훼손은 투명성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원고석에서 안도의 한숨이 나온다. 따라서 법정은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피고 기관은 원고들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시행하라. 민주가 잠시 멈춘 뒤 더 중요한 부분을 선고한다. 별도로 데보라 케인에 대해서는 법정 모독죄 유죄를 선고하며 6개월간의 직무정지를 권고합니다. 또한 법무부 민권국의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할 것을 명령합니다. 데보라는 고개를 숙인 채 판결을 듣는다. 그녀의 20년 경력은 이제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다. 하지만 민주의 진짜 목표는 이제부터다. 마지막으로 리버턴 연방법원은 오늘부터 다음과 같은 새로운 보안 프로토콜을 시행합니다. 법정의 모든 이들이 집중한다. 첫째, 다국어 이용 안내문을 입구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합니다. 한국어, 스페인어, 중국어, 아랍어 등 주요 언어로 번역된 권리 고지서를 비치합니다. 둘째, 모든 보안 요원의 바디캠 상시 착용을 의무화하고 임해 해제 시 즉시 보고하도록 합니다. 셋째, 밀실에서의 단독 조사를 금지하고 모든 보안 검색은 공개된 장소에서 증인이 있는 상태로 진행합니다. 넷째, 월 1회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시민 권리 침해 신고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진다. 민주는 손을 들어 정숙을 요청한다. 다섯째, 언어나 외모를 이유로 한 차별적 대우를 발견할 경우 즉시 내부 감사실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판결이 끝나고 법정이 해산된다. 언론들이 몰려들지만 민주는 별도의 기자회견 없이 조용히 물러난다. 다음 날 아침 리버턴 연방법원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다. 정문 입구에는 6개 언어로 번역된 방문자 권리 안내문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게시되어 있다. 이 법원을 방문하는 모든 시민은 모국어 사용 권리를 갖습니다. 통역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모두 바디캠을 착용하고 있고 검색 절차도 투명하게 공개된 공간에서 진행된다. 헤일리 스콧은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의 첫 수강생이 되었다. 민주가 평소처럼 어머니와 한국어로 통화하며 법원에 들어선다. 이번에는 아무도 제지하지 않는다. 오히려 경비요원들이 정중하게 인사한다. 안녕하십니까, 판사님. 판사실에 도착한 민주는 창밖을 내다본다. 법원 앞 계단에서 마야 브룩스가 카메라로 건물을 촬영하고 있다. 이번에는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다. 민주의 책상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편지들이 쌓여 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 용기를 얻었다는 사람들,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들이다. 그 중 하나를 펼쳐본다. 샌프란시스코의 한 중국계 변호사가 보낸 편지다. 판사님의 판결로 인해 우리 지역 법원에서도 언어 차별 문제가 재검토되고 있습니다. 변화의 물결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편지를 접는다. 개인의 모욕에서 시작된 싸움이 시스템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오후에 법원 직원 회의가 있다. 새로운 프로토콜에 대한 교육과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데보라의 자리는 비어 있지만 그 자리가 상징하는 낡은 관행도 함께 사라졌다. 회의를 마치고 민주가 마지막으로 법정을 점검한다. 내일부터 또 다른 사건들이 이 법정에서 다뤄질 것이다. 하지만 이제 이 법정은 조금 더 정의로운 곳이 되었다. 법정을 나서며 민주는 혼잣말로 중얼거린다. 권리는 소음이 아니라 언어다. 그리고 언어는 존엄의 증거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생각한다. 침묵은 도망이 아니었다. 증거를 모으는 전략이었다. 개인적 분노를 시스템적 정의로 승화시키는 과정이었다. 법원을 나서는 길에 민주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건다. 이번에는 정문에서 당당하게 한국어로 통화한다. 엄마, 오늘 좋은 일이 있었어요. 말씀드릴 게 많아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따뜻한 웃음소리가 들린다. 그 웃음소리는 법원 로비에 울려 퍼지고 아무도 그것을 제지하지 않는다. 7년 만에 처음으로 리버턴 연방법원에서 진정한 정의가 실현된 날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진정한 변화는 이제부터 일상 속에서 증명되어야 한다. 법원 입구의 새로운 안내문이 저녁 햇살에 빛난다. 6개 언어로 쓰인 같은 메시지가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을 맞이한다. 정의는 모든 언어로 말해집니다. 6개월 후 리버턴 연방법원은 전국 연방법원의 모범 사례로 소개되었다. 다국어 서비스와 투명한 보안 시스템이 다른 법원들로 확산되고 있다. 민주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녀가 매일 걷는 복도는, 그녀가 주재하는 법정은, 그녀가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조금씩 달라졌다. 변화는 혁명처럼 드라마틱하지 않았다. 대신 매일의 작은 존중, 일상의 작은 배려, 시스템의 작은 개선들이 쌓여가며 더 큰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데보라 케이는 6개월의 직무정지 후 다른 부서로 전보되었다. 그녀도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며 변화의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때로는 가해자도 시스템의 피해자일 수 있고 교육과 성찰을 통해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헤일리 스콧은 이제 새로운 보안 프로토콜의 교육 담당자가 되었다. 진실을 말할 용기가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몸소 증명하고 있다. 마야 브룩스는 이 사건을 다룬 루포르타주로 지역 언론상을 받았다. 그녀는 지금도 법원 앞에서 시민들의 권리를 기록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얼 시먼스는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의 권익보호단체에서 활동하며 비슷한 경험을 한 동료들을 돕고 있다. 그리고 한민주는 오늘도 어머니와 한국어로 통화하며 법원에 출근한다. 매일 아침 정문에서 그녀를 맞이하는 것은 6개 언어로 쓰인 환영 인사다. 정의는 모든 언어로 말해집니다. 이것이 리버턴 연방법원의 새로운 모토가 되었다. 그리고 이 모토는 점차 다른 법원들로, 다른 공공기관들로, 더 넓은 사회로 퍼져나가고 있다.
변화는 한 사람의 용기에서 시작되었지만 그것이 지속되려면 모든 사람의 일상적 실천이 필요하다. 리버턴 연방법원의 이야기는 그 실천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은 증거다. 정의는 큰 선언이 아니라 작은 존중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존중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언어,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구현된다. 한민주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가 시작한 변화는 계속되고 있다. 오늘도 내일도 리버턴 연방법원에서는 모든 언어가 존중받는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정의의 모습이다.